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자산시장 활동에는 한 1 내지 3년 정도의 경제 지표들도 필요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경제 지표도 필요로 해요. 이것이 이제 큰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한 13년 동안 한국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자산시장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GDP 규모를 보면 2010년에는 1조 1,400억 달러 정도 됐어요. 그런데 2023년도에 1조 7,10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50% 증가했죠. 미국은 이 기간 동안에 75% 이상 증가했어요. 2007년만 하더라도 그 14조 달러였는데 미국발 위기 오면서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쳤죠. 그러니까 뭐 14조 달러보다 조금 감소하기도 했는데 그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25조 달러가 넘었으니까요. 75% 정도 했으니까 한국이 그 지난 한 3년 동안 보면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것 같다.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원 달러 환율인데 2010년만 하더라도 1156원에 했거든요. 2020년에도 이 환율이 제가 2021년 1월부터 8.15 머니에서 그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환율이 1100 뭐 한 10원에서 30원 됐으니까 큰 변화가 없었어요.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은. 그런데 최근 한 2, 3년 동안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와 버렸거든요. 근데 달러 인덱스는 또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원화 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뭐 상당한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는 없고 왜 우리 원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외환 보유고를 보면 뭐 2010년만 하더라도 2,910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지금은 4,200억 달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엄청 증가했어요.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는 할 거예요. 수출도 더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정부 부채도 옛날보다 많이 늘었고요. 특히 최근에 들어와 갖고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외환 보유고 중에서 정부 부채가 아니면 대외 부채 그 외국으로부터 받을 또는 대외 채권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지급해야 될 부채가 이제 대외 부채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한 1,000억 달러 증가했거든요. 대부채가. 그러니까 그 빚을 내지 않았으면 즉 대외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외환보유고가 줄었겠죠. 그런 측면에서 이 환율이 2020 그러니까 2년부터 많이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환율이 왜 상승했냐는 최근에 들어와서 빚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 중에 하나일 거다. 그리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 서학개미가 아닌 뭐 은행들도 즉 금융회사들도 그 홍콩 EL에서 들어가가 대부분 뭐 손실을 입었죠. 그런 것이 이제 외환 보유고 또 감소 원인도 되고
외환 보유고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빚을 내야 되겠죠. 대외부채. 여하튼 이런 부분이 우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 중 하나고, 뭐 개미들 입장, 수학개미입니다. 입장에서는 테슬라 평균 매입 단가가 약 800달러, 액면분할 이전입니다. 800달러 이상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서 또 투자 손실이 일어났으니까, 즉 달러를 가져가가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도 외환보유고 감소 요인이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대외부채가 증가했겠죠. 뭐 그런 것도 우리 환율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. 그런 뭐 해석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환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또 뭐 주가에도 영향을 줘요. 경상수지가. 왜냐면 수출해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가 경상수지 중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니까요. 이 경상수지도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도 있고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있는데, 미국은 2010년이네요. 2010년에 221억 달러 흑자였어요. 그런데 2023년에는 821억 달러 흑자니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흑자를 많이 냈어요. 한 4배 정도, 그죠? 4배까지는 안 되지만은 약 3배 반 이상 증가했어요. 300% 이상. 근데 중국은 2010년만 하더라도 260억 달러 흑자인데 2023년 1년 동안은 336억 달러 적자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수출에서도 이제는 흑자를 못 내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죠. 쉽게 하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겁니다. 한국이. 상당히 조금 우리가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중국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었다.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었다.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아요.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나라입니다, 이게. 근데 이게 뭐 한 32% 상승했는데 이게 GDP에 크게 기여했는데, 미국도 같은 기간 물가가 한 40% 상승했는데 GDP 증가율이 높거든요. 근데 우리는 GDP 증가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요, 미국보다.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짚어야 될 포인트인데, 지난 뭐 10년 동안 한국 주식이 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다. 물가도 많이 올라서면 기업 이익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기업 이익이 안 생기는 것 같다, 이게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이기도 한데,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010년에 약 한 2051 정도 됐어요. 평균입니다. 연말 지수입니다. 연말이. 근데 2023년 말에는 2655로 한 30% 상승했는데, 물가 상승률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낮아요.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주가 수익률, 즉 PER 하는 건데, 요거는 증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게 아니고요. 사후적으로 실제 실적을 가지고 산출한 한국은행 통계예요. 2010년만 하더라도 17.4배였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주가 수익률이 높아졌죠. 2배 이상. 그러니까 이게 기업 이익은 안 생기고 주가만 조금 올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가 왜 기업 이익이 안 생길까? GDP는 50%는 증가했는데, 그래서 주가는 좀 올랐고, 또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 지수로 보면 전국 평균이 2010년에는 79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격 지수가 130 가까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54% 정도
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지. 전국적으로 평균하면. 그리고 이게 그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건설업체조차도 부도 위기에 몰렸으니까 이거 참 흥미로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부터 미국에 투자하라는 가장 결정적인 뭐 통계 자료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환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기업은 증가하지 않는다. 근데 일본은 GDP는 증가하지 않는데 기업 이익은 크게 증가하거든요. 최근 3년 동안 그 3년 연속으로 기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예요. 근데 우리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. 그래서 지난 일요일인가 제가 뭐 구독자 중에 한 몇 사람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GDP는 거품이 많다. 거품이 매출액에도 거품이 많고 영업 실적에도 거품이 많다 보니까 이 남는 게 없다 이거요. 즉 기업도 이익을 못 내고 있다 제대로. 그 중에 건설 경기 2010년 이후 아주 종료 5분 전입니다. 뭐 개선했는데 건설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거예요. 이게 아이러니하다.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하고 비교를 하면 뭐 미국을 비교하면 S&P 500인데 나스닥 지수 중에서도 179개, 약 한 180개는 S&P 500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나스닥 100, S&P 500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 지수는 뭐 거의 400% 이상 상승한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겨우 29% 상승했는데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온다.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고 나스닥 100 중심으로 제가 2021년부터 그 방송을 한 이유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 10년 단위로 보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정부 부채 문제인데 그래서 GDP 성장에 정부 부채도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. 또 그거는 예외가 아닌데 우리나라도 정부 부채가 미국 못지않게 늘었어요. 2010년만 하더라도 310조인데 GDP 대비 국채입니다. 요거는 순수 국채. 지방정부 부채는 포함 안 돼가 있어요. 순수 국채가 GDP 대비 22%였는데 지금은 42%거든요.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했죠. 미국은 그 정도로 증가는 안 했어요. 미국이 부채가 많이 증가는 했지만은 70%에서 뭐 20%까지는 와가 있지만은 한국은 정부 부채가 더 많이 증가했고 가계 부채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GDP는 제대로 증가하지 않는다. 통화량은 그동안에 엄청 증가했어요. 또 2배 이상 증가했어요. 그래 이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. 앞에서 제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미나 시간에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. 미국에 투자의 이유가 그 중에 하나는 해고의 자유다. 그리고 기축통화다. 통화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이 늘었어요. M2 기준으로. 미국은 버는 통화가 많이 늘었지만 M2 기준이 더 중요하거든요. 더 많이 늘었단 말이죠. 여하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앞으로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